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경제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경제 환경을 보면은 불온간 종이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 디지털 화폐,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모든 화폐가 전자화폐로 바꿔지고 동시에 그것이 신분증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적들이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도 슬지 아니하며 도적들이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해 가지도 못하나니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달러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이제 가고 세계는 브릭스 화폐와 달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는데 물물 교환이 복잡하기 때문에 화폐로 만들어서 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달러는 세계 최강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외환 보유고에서 오로지 수출을 해서 달러를 확보해 두는 화폐 전쟁, 경제 전쟁이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달러가 세계 무역 기축 통화가 되었느냐 하면은 현대 문화는 현대 문명은 석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키신저와 닉슨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오일 국가와 정략적인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국방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은 석유를 팔 때 달러로만 받고 팔아라 해서 석유 확보를 위해서 달러를 벌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일 파동이란 말도 그래서 생겼던 것이고, 중동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석유를 팔 때 달러로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해서 달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그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주식의 50%가 외국인들의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돈은 실물로 보장이 안 되는 종이돈은 종이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기할 때까지는 이 종이돈은 금에 대한 보증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달러를 가지면 20달러어치의 금을 교환해주는 그것이 금본위제였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서 달러를 가져가고 금을 맡겨놓으니까 계속 종이돈을 찍어가지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맡긴 금을 돌려달라, 이 종이돈 달러는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의 전쟁 직화까지 갔던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금 돌려달라고 할 때 미국은 거절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종이돈의 화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종이돈은 문자 그대로 종이돈으로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하이퍼 인플레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탈달러화 거의 완료되었다라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없이 무역을, 즉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나라가 달러 없이 무역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뭉친 나라가 바로 브릭스라는 나라죠. 그래서 글로벌 준비금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락하게 된다. 달러는 미국 화폐잖아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경제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런 상황이 와 있는가. 달러가 불에 타는 휴지로 변해간다. 푸틴은 이 브릭스의 중국과 함께 종주국이죠. 브릭스 하면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첫 글자를 딴 것을 브릭스라고 합니다. 푸틴은 미국 달러는 끝났다, 지배력을 잃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시진핑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하고 5개국에 불과했던 브릭스가 지금 유럽, 아시아,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최근에 브라질의 지금은 브라질이 의장국인데 그 의장국의 인구가 2억이 되고 자원이 엄청난 인도네시아도 가입을 했습니다. 달러를 대척하고 이제 달러 없이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고 브릭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하고 베트남이 가입을 하고, 말레이시아도 가입이 됐고 인도네시아도 가입을 했죠. 달러가 공경에 처해 있다. 글로벌 탈달러화가 이제 막 오버드라이브로 바뀌었다는 7가지 징후에서 발표한 타이틀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중국은 좋은 파트너였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브릭스가 세계 경제 무역 중심의 화폐가 될 것이다는 전망이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탄핵시키고 정부 관료가 대다수가 탄핵된 상황에, 그리고 군 수뇌부 중요한 사령관들이 전부 직위 해제되고 체포가 됐고, 그리고 끊임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배경은 탈미국화에서 친중국화로,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끌려가는 정치가 지금 현대 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돈을 써가면서 대한민국에 28,400명의 400명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일부 2부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친달러를 써야 되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호시탐탐 야욕을 경계해야 되는 상황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육신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파악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은 달러와 브릭스 화폐에 대한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브릭스에, 즉 5개 국가 외에 거의 회원국이 또 가입 신청한 국이 합해서 약 30개 국가가 됩니다. 그 30개 국가에 가장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나라들이 브릭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잖아요. 러시아가 자기 회원국에 달러를 빨리 포기해라. 달러 없이 우리 한번 무역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또 그 상하이 협력기구에 이렇게 파트너로 함께 활동하는, 그러니까 서서히 미국의 손을 떼고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중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빈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태자는 실질적인 권력 실세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석유 종주국이죠. 근데 이제 닉슨과 키신저가 사우디 중동의 석유 국가를 방위해주는 조건으로 달러만 받고 석유를 팔아라 했는데, 이 사람은 좀 개방적이죠. 이 사람은 특히 세계정부 운동, 세계경제포럼 교육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브릭스 종주국 중 하나는 시진핑이와 이제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미국과 단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세계 방위를,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수뇌부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대 이스라엘 작전입니다. 그레터 이스라엘, 거기에 사우디 나라가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브릭스 달러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드니까 미국 믿으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굳이 석유를 팔 때 달러만 받고 팔 이유가 없다 해서 국방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고 이미 석유를 팔 때 위안화로 판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한국 정치인들은, 금융인들, 특히 이런 브릭스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 증가되고 달러는 지배력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뉴스는 끝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달러를 깨뜨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우리나라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지요. 친구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을 의지할 수가 없고 석유를 파는데 굳이 달러를 받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력을 빌리고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면은 브릭스의 점수를 따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한국의 군사 무기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무기는 세계를 떠들썩하고 있죠. 지금 민노총이 맨날 데모해가지고 외국 투자자들 다 떠나고 공장이 마비되고 껐다가면 수출을 중단되고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받은 탱크 수량, 전투기, 이제 앞으로 미사일도 많이 팔겠죠. 현무 5, 6 같은 거를. 그런 무기를 수입하려고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이 지금 무기 수출하지 않으면 수출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중국의 압력으로 좌파 정부가 좌파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는 체포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고 사실상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나라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공산당은 무신론이죠. 러시아 혁명 때 유대인들이 공산혁명 일으켜서 물론 뒤에 바티칸이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 따로 그런 내용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헤게모니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통화를 만들기 위해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제 브릭스 창립 회원국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세계 수출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쪽 편을 들어버리면 솔직히 달러는 종이 화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뉴델리가 미국 달러에서 멀어짐에 따라 현지 통화 거래를 논의한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페트로 달러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 지속 가능한 지불 매니컴을 논의한다. 어디서?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달러 없이 어떻게 하면은 국가 통화로 더 많은 결제를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추월하여 세계의 지배적인 무역 통화가 됩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했는데, 이제 중국 현재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푸틴이 브릭스 화폐 견본을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달러같이 브릭스도 화폐를 발행을 샘플로 했습니다. 그 정도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달러에 의지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중국은행 위안화 급등으로 막대한 달러 보유액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백화점 가면 모든 물건 전부 중국 공장에서 오지요. 그리고 중국은 세계 공장이다. 워낙 저렴하게 물론 물건은 처음에는 조잡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전기 자동차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마트에 가면은 모든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이 없으면 미국 가정은 살림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중국이 부자가 돼버린 거죠. 돈이 많으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또 만들고 필리핀 그쪽에 확장을 해가지고 대만을 포위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점령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중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요. 자, 이런 것이 지금 경제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면 달러를 가서 뭐 합니까? 달러를 벌어서 미국 안전한 채권을 샀는데 채권을 다시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돈으로 뭘 사고 보유하냐면 바로 금을 사서 확보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브릭스 화폐를 만들어도 못 믿겠다, 서로 하면서도 못 믿겠다 해서 믿을 것은 금밖에 없다 해서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이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이제 러시아가 손을 뻗쳐 가지고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또 그 풍성한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1대1로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손을 뻗고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유럽이 너무 노예 식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유럽을 싫어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 사람들이 유럽을 완전히 장악해서 인종 혼합 그 작전을 갈레르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인종 혼합 작전, 즉 백인을 씨를 마르게 하는 작전이죠. 그래 가가지고 뭐 도적질하고 싸우고 죽이고 강간하고 난리잖아요. 유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축출하니까 그걸 러시아, 중국이 공간을 지금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여기저기 다 버리게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는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뜨리고 달러가 아닌 루피로 석유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돈 아니면 또 중국 돈으로 이미 석유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달러를 안 받고 러시아 돈, 중국 돈으로 석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돌고 있는 달러의 50%가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달러가 미국으로 가치를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면 미국은 길바닥에 달러 종이가 넘치는 하이퍼 인플레 시대가 올 거예요. 인플레. 베네수엘라가 그랬고요. 배추 한 답을 살려고 한 바구니에 화폐를 들고 다닌 그런 시대가 바로 아르헨티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80년 뒤에 된, 그러니까 80년 전에는 국방 조건으로 달러를 받고 석유를 팔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종료됐다고 그러잖아요. 80년. 80년 된 페트로달러라면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다. 그래서 중국 주도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연합에 합류한다. 이제 이따 디지털 통화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럼 이제 한국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대행이죠. 이런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화폐 정책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OECD 10위 중에서 자칫 파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그리고 정치 환경이 신용이 지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죠. 자, 저는 이제 이런 발표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 것이냐, 유비무환, 그리고 앞으로 선하게 쓸만한 그런 환경이 끝나버립니다. 디지털 환경이 되면은 용돈 주는 것도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요. 헌금하는 액수도 다 입력이 되죠. 봉투에서 감사를 또 예의를 표하던 시대는 끝나버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주는 시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노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의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안락사를 조장을 합니다. 캐나다는 이미 안락사 침대까지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들어가기 전에 이혼하고 하직을 하죠. 자연적 전면적 탈달러와 중국이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 결정적 단계에 돌입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서로 맞닿은 편이 있잖아요. 미국은 멀리 있잖아요. 미국이 멀리 한국에 유엔군으로 왔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조약의 그 계약 때문에 미군이 남아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년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브릭스는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남반구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이탈하고 있다. 즉 남반구는 적도를 선으로 해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중동, 그리고 남아메리카까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미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가 해운국이고 인도도 해운국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하나 페트로달러에서 이탈을 하고 중국 위안화 또는 러시아 화폐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경제 주체를.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이런 나라들이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짐바브웨 이렇게 해서 러시아 편을 들었어요. 러시아는 기술과 원조 자본을 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바로 자원을 주죠.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또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아프리카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반발에 왜 선조들을 전부 납치해다가 노예로 써먹었거든요.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물론 이제 피부는 검죠. 그러니까 반발감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미국 텔레비에 뿔이라는 영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감정이 없는 러시아 또 중국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써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프리카 자원을 욕심내고 러시아도 자원 욕심내가 2022년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제가 세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쪽만 해도 9개 나라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쪽에 보니까 10개, 20개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국교를 수교하고 기술을 제공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고 동시에 여기 많은 자원들, 왜냐하면은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브릭스의 회원국이잖아요. 많은 자원들을 서로 값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2020년, 2024년 브릭스 또 무슨 회의를 했지요. 러시아 아프리카 한계를 뒤집을 수 있는 2024년 몰래 트런트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 서방도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아프리카 거래를 깨버릴까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추월하여 세계의 지배적인 무역 통화가 되니까 그렇게 중국 위안화보다는 브릭스 화폐가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브릭스 종주국인 러시아 푸틴입니다. 손에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돈입니다. 무슨 돈이냐면은 바로 브릭스 화폐 샘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글로벌 달러 덤프는 불가피하며 이제 덤프 던져버리죠. 미국은 대비해야 됩니다. 미국도 대비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이 지금 거저 먹으려고 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은 국무총리가 이번에 왔다 갔잖아요. 왔다 와서 외무장관 회담을 이틀간이나, 그리고 놀랍게도 대행,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탄핵당했잖아요. 국무총리 대행인 바로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갔어요. 뭔가 공개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사인을 주고 갔습니다. 지금 한국을 지키지 않으면 중국에 먹혀가고, 동시에 한국은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를 도와주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화되면 달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중국 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중국 돈이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달러의 앞면만 보여준 겁니다. 이게 100브리스예요. 왜냐하면 미국 100달러가 제일 큰 돈이잖아요. 미국에 1000달러는 없어요. 한국에는 뭐 이렇게 뭐 만원도 있고 또 5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돈 가치가 가장 떨어진 게 한국이죠. 100브릭스 지폐 앞면과 뒷면 했는데 지금 보여준 게 그 푸틴이 앞면만 보여줬어요. 이게 앞으로 달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브릭스 화폐를 모으면 안 돼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 통합을 하면서 화폐를 만들어도 내심은 서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죠. 그 다음에 인도는 힌두교 국가죠. 사우스 아프리카도 가톨릭 국가죠. 중국은 공산당이죠. 러시아는 정교회죠. 종교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한국도 거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자, 이런 점에서 서로 믿지를 않으니까 대신 뭘 모읍니까? 달러를 버리면서도 금을 사고 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브릭스에 가입을 합니다. 아, 놀랍잖아요. 사우디뿐 아니라 이제 석유 국가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달러에 등을 돌리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중국 돈 그거 무슨 맛이 있다고 그걸 삽니까? 러시아 경제도 사실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서방이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뭐 사지도 않고 필수품만 지금 사고 있죠. 유럽은
가스를 러시아에 갖다 씁니다. 독일 같은 데는 러시아 가스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알루미늄 이런 거 그 원료가 전부 러시아에서 오지요. 중동이 브릭스에 의지하게 된 배경은 국도 안보입니다. 미국이 지배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이스라엘이 잡고 있습니다. 9.11 사건 보고 이제 중동이 무너진 걸 잘 봤죠. 사우디 이라크 무너졌죠.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 무너졌죠. 이제 이란 무너질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대 이스라엘 국가의 전략 때문에 사우디도 국토의 절반을 뺏기게 돼 있어요. 시리아 이번에 뺏겨버렸잖아요. 시리아 반군 지도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걸 파악한 사람들은 우리 국토를 러시아, 중국에 좀 맡겨야 되겠다. 국토 방위를. 그러려면은 브릭스에 가입이 되겠다. 참 치열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전략은 없고 오로지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껐다가면 탄핵하고 데모하고 민노총 저 간첩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자, 그래서 브릭스가 전장 시스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이 하기 전에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직은 아니죠. 그 대신 브릭스 경제 뒷받침을 여전히 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옛날 2,000불, 3,000불 가던 게 지금 10만 불 넘죠. 1억이 넘죠. 1억, 한국 돈으로 1억 한 3, 4, 5천만 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장려한 이유는 장래에 전자화폐로 모든 것을 바꿀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금년 말에는 지금 10만 불 넘 25만 불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역시 가상이기 때문에 없는 돈 거기다 투자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브릭스가 만들어질 때 이 까만 부분, 그러니까 이 까만 부분, 보라색 부분은 회원국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브라질 대국이잖아요. 브라질. 이 남미 인구가 3억입니다. 미국 인구도 카나다까지 이제 카나다가 이번에 트루도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카나다를 트럼프가 미국의 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알래스카하고 카나다는 완전히 미국으로 통합돼 버리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린란드도 이제 트럼프가 우리 땅이 되다 하고 이 스웨즈 운하도 미국이 다 팠는데 이 미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돌거든요. 대서양으로. 그런데 닉슨이 카나다 파나마에다가 이 운하를 팔아먹었어요. 헐값받고. 미국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되찾겠다. 트럼프가 아주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이제 러시아, 차이나, 인도 다 회원국이잖아요.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그래서 브릭스예요. 근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국은 지금 일본하고 같이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회원국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의 원료에다가 중간 자재를 우리가 팔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는 중국 없이는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자재, 중간 기술.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인구가 15억이니까. 옛날에는 일제 참 좋았죠. 지금 일본 뭐 카메라 다 죽어버렸고 소니도 다 죽었고 뭐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더 GFP가 낮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실 것은 아직은 브릭스의 회원국도 아니고 위안화라든지 브릭스의 화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2024년만 해도 이제 여기에 미국 여전히 아프리카 중동이 이제 서서히 브릭스 쪽으로 기우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한국, 일본은 아니에요. 호주는 100%뭐 달라고. 그런데
달러를 쓰고 있는, 달러화를 쓰고 있는 세계, 여기서 덴마크라든지 카나다라든지 US 뭐 이쪽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여전히 달러 중심, 유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까지 서서히 브릭스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개국이 돼요. 여기 보세요. 동남아시아. 호주는 여전히 달러고. 그러면 이 연보라색의 흰 테두리 있는 국가는 뭐냐? 지금 브릭스 쪽으로 서서히 전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몽골이죠. 멕시코도 이제 미국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브릭스 화폐라 브릭스를 안 쓰는데 지금 브릭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여기서 한국이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 색깔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일본은 하얗잖아요. 이건 완전히 달러 나라고 한국은 이미 중국이 먹어버렸어요. 이 색깔만 봐도 브릭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잠재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군대도, 경찰도, 국회도, 정치 모든 게 다 빨갱이 나라로 되어버렸어요. 중국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속는 겁니다.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가입을 했죠. 인도네시아 인구만 해도 2억이고,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동을 몇 번 다녀봤는데 자원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는 휴지가 돼가지고 하이퍼 인플레가 되면 길바닥에 발로 차이는 상황이 온다. 기절초풍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포토샵을 해가지고.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이걸 보고 화가 되게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국, 영국이 중심이잖아요. 이제 이 서방이 이제 페트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안간 힘을 쓰고, 영국과 이제 이스라엘 뭐 여기 한국도 이제 들어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러시아, 중국 보세요. 러시아 브릭스의 중조국인데 이게 이제 브라질이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얼굴을 이쪽에다 그려놨어요. 브릭스에다. 그럼 미국과 서방의 달러 패권국은 사탄으로 그려놨어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화가 났어요. 여긴 다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 기독교 국가고.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왜 여기다 예수님을 그래 사탄을 그려놨습니까? 오히려 그쪽을 좋게 보고 있다니.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방도 이걸 왜 모르겠어요. 왜 중동 석유를 달러로 팔게 하지 못하고 그걸 러시아, 위안화, 차이나 위안화에 다 뺏기겠습니까? 브릭스는 이제 계속 회원을 가입시켜 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가입하고 동남아시아도 터키 뭐 가입하려고 그러고, 지금 아시아에는 태국하고 베트남도 그쪽 가입해 버렸잖아요. 한국도 이제 내용적으로는 회원국은 아닌데 그쪽 경제 파트너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방이 이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 중에 하나가 미국이 보세요. 트럼프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 시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 외 회원국들이 미국과 거래하려면은 관세 100% 내라. 그러면 미국 소비 국가인데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중국은 망해요. 팔아 먹을 데가 없으니까. 누가 중국의 그 물품을 삽니까? 미국이 다 사고 있다고요.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만은
중국들 사주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전부 미국입니다. 관세 100% 문다면은 그건 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하는데 이 방법도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와요. 단일 세계 디지털 통화가 거의 여기에 있지만 먼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된다.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이제 이런 연준들이 모든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브릭스 중앙은행도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종이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화폐라고 그러죠.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이제 전자화폐가 이렇게 세계 기축통화, 이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카드도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게 이제 몸에다가 칩을 넣을지 아니면 백신 주사에 이미 칩이 들어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캡처하는 것은 모든 컴퓨터에 손가락을 댄다든지 손목을 댄다든지 그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에다가 임플란트 하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신부가 오른손 엄지로 신도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100%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입니다. 교황 조직이 짐승이에요. 짐승을 섬긴다는 표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안 들어가면 그건 성경 예언이 아니고 이마가 안 들어가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신분증을 누가 이마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살도 없는데 피부밖에 없잖아 이마에.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라든지 또 우리 몸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카드 여권이 인체에 삽입이 되더라도 짐승의 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대주의 그 사기꾼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자료를 수없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보세요. 여기 뭐 위안화 모든 돈 모든 화폐들이 달러까지 일본 돈까지 달러들이 이 CBDC란 뭐냐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화폐가 디지털로 된다.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스 그래서 CBDS라고 그래. 전 세계가 통신망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가게에 신용카드를 체크하는 기계가 사라지고 거기에 손목이나 이미 유럽은 하고 있어요. 지문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이제는 여권 심사를 안 해요. 카메라에 여권 거기 앞에 표지 올리면 그 다음에 눈 뭐 전부 이제 그 눈을 그 뭐라고 그런가요? 그 눈동자를 카메라 보면은 그냥 신분이 쫙 나타나 버리잖아요. 여권도 이제 필요 없게 돼요. 신용카드도 필요 없게 돼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길만이 브릭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서방이 먼저 시동을 합니다. 그럼 결국 브릭스 화폐도 없어져 버려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게 유엔 아젠다 2023년 2030년이죠. 2030 그런 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는 월간지입니다. 주간지 격주죠. 앞으로 세계 화폐가 출현하는데 바로 뭐죠?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1918년에 만든 1918년도 이코노미스트 여기에 1918년이 나와요. 흐리다기 잘 안 보이지만 1918년입니다. 100년 후
불사조 세계 피닉스라는 화폐가 나온다. 2018년이.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 화폐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불탄다는 것은 지금 화폐가 불타고 수많은 나라의 화폐가 불타버리고 불사조는 동양에서는 용이고 서양에서는 피닉스입니다. 아리조나 가면 피닉스라는 주 본부 도시가 있어요. 피닉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더워요. 그래서 너무 덥다 보니까 피닉스라고 그럽니다. 2018년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만 타겠습니까? 각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하나의 세계 정부가 탄생한다. 10 피닉스 화폐.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이제 미국은 못 믿겠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싫어서기보다는 이 또 브릭스 화폐가 좋아서보다는 솔직히 러시아도 그렇고 뭐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인도에서 뭘 배우겠어요? 인도가 뭘 막 가지고 있어요? 브라질도 밀림만 있고 아마존만 있지 솔직히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러시아도 기술적으로는 미국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단지 국방 하나입니다. 그런데 못 믿으니까 대신 뭘 사요? 금을 사들인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왜냐하면 성경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금 없는 사람은 은을 사요. 은은 서민의 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국 상황은 어떻게 그럼 될 것인가 전망을 예측을 하고 방송을 끝낼게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해외에 나와 있는 50% 달러가 다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엄청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 파 한 단을 사러 가는데 바구니에 달러를 가득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화폐 가치가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중동에서 달러 받고 석유를 팔지 않고 가치가 없으니까 은행 가도 가게 가도 달러 안 받아. 한국에도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식당 가면은 벌써 현찰 안 받는 식당이 있어요. 오로지 카드입니다. 카드. 저도 그 교회당 옆에 그 국수집이 있는데 그럼 처음 결제부터 해야 돼요. 결제할 때 그 기계 딱 하나 있죠. 손가락 몇 번 누르고 카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가 없어져요. 앞으로 그 기계가 전부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인식 그 지불 계산기들이 이제 손목이나 어디 손가락이나 어디 이제 지문 그 지문들은 다 해버려요. 아니면 눈동자 카메라 뭐 생체 인식 시대니까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메뉴 딱 손가락 찍고 그리고 손 엄지 지문 그 동사무소 가면은 지문 채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고요. 화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선 중국을 무시를 못하죠.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던 데다가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미 정치인들 다 중국 하수인이 돼버렸어요. 우선 중국 갔다 온 사람은 미인계 다 걸리고 북한 갔다 온 사람이 미인계에다가 씨앗 작전까지 다 걸려버려요. 그거 폭로하겠다고
비디오 촬영 다 해놓은 것 때문에 하란 대로 하는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한국을 거의 다 먹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를 쓸 것이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죠. 미국을 무시 못합니다. 왜? 미국이 국방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국은 28,500명, 거의 500명 되죠. 대한민국을 70년간 지켜왔어요. 그 미국의 주둔비를, 방위비를 납부하지만은 사실상 미국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평택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공위성으로 대한민국 북한의 움직임을 환히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아니면 대한민국은 벌써 적화됐고,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1,000만 명은 이민 가고 2천만 명은 다 없애버리고 2천만 명은 남아가지고 남북 통일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번에 무정부 상태인데도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28,000명 미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가 3일 전쟁을 계획했다고요. 3일간 서울만 장악해서 협상해버리겠다. 그럼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캄보디아처럼 월남처럼 경찰, 군인들 다 총살당하죠. 목사들 전부 총살당하죠. 부자들 전부 총살당하죠. 남한 내에도 6.25 때처럼 감정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정부 상태니까 눈치 볼 필요 없죠. 이번에 무정부 상태니까 검찰 따로, 군인 따로, 국방부 따로, 그 다음에 또 각 기관 따로, 기관끼리 총질할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죽창 들고 완장 차고 찾아와 서로 죽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은 미국을 절대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죽으나 사거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한국 돈은 어떻게 되죠? 미국 달러가 그나마 한국 돈을 지탱해 줬는데 지금 1,500원 가잖아요, 환율이. 미국을 등지면 한국 돈은 쓸 데가 없어요. 휴지통이 돼요, 휴지.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그렇다고 중국 돈 사다가 뭐 하겠어요? 중국 가면 또 쓸 데가 없잖아요. 중국 돈 벌어가지고 달러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환영하는데 중국 돈 가져가면은 브릭스에서는 환영하지 다른 나라는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써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국 돈을 생활비 빼고 여유 있을 때마다 은을 사세요. 금보다 은이 훨씬 더 오르고 소형 가치가 많아요. 왜 제가 오늘 은을 사고 조금씩 보험 들듯이 이제 은행 보험도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게 지문, 눈동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아이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화폐가 있을 때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감사한 것은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물질로 참여하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마태복음 5장 6장 24절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030년이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엔 아젠다 세계정부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수왑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정부가 주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15번 도시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아닙니다. 부산 15번 도시 건설 중입니다. 청주 15번 도시 건설 중입니다. 경기도지사도 클라우스 수왑과 회담을 했지요. 15번 도시. 전 인류가 15번 도시, 살기 좋은 도시란 이름의 수용소의 포로가 되는 날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게 하나의 세계. 또한 한편으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세계 경제 상황 진단 2부를 또 올릴 것입니다. 2부도 꼭 여러분이 보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